예, 12월 21일 일요일 주말 동거무 시간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 좀 많았죠. 특히나 올해를 또 결산을 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합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은데 앞에 미국 시장을 기본적으로 깔아두셔야지 조금 더 재미있는 우리나라 투자하는 쪽에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실 이제 SNS를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트위터. 근데 그때 사실 제가 한 2년 3년 동안 얼마나 테슬라를 안 좋게 남 까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사실 약간 관종이잖아요. 천재시고 인스타이트가 대단한 분이지만 말을 좀 급하게 약간 부풀려서 대중들이 들었을 때 약간 드림컴추루하는 그런 면이 저는 좀 안 좋게 봤거든요. 물론 아직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지만 예전에 말씀드려도 이 테슬라 주가가 우리나라 국장 같은 롤코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 사학개미 분이시겠지만 개인 플러스 투자 투심이 워낙 흔들려서 그래요. 그런 흔들리는 다 빼고 추세를 본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그만큼 큰 사이클 이상 미국도 내년에 한 번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나라 차트 다 보여드리겠지만 미국도 지금 AI 쪽에서 마지막에 법을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을 보고 있어요. 뭐 마이클 보리도 얘기 드렸지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내년에 꾸역꾸역 올려서 출렁거리고 물론 조정은 있을 거예요. 기회 이후에 조정 언제 온다 보는데 살아나면은 한 번 더 길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수익화를 만드는 쪽으로 미국 보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게 가장 또 수익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사이클을 볼 때 차트를 보시면 21년에 꺾였습니다. 21년에 이제 버블 인플레 터지면서 꺾이고 400불 가던 게 이게 100불까지 빠져요. 그래 반에 반토막 납니다. 보통 개인분들은 신용 쓰고 레버리지 많이 쓰시기 때문에 30% 빠지면 아작나요. 지수 30% 빠지면 추세 좀 바뀐다 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한 이후에 또 출렁출렁 계속 그리죠. 그렇게 하다가 올해 초에 보시면 2025년 맞죠? 작년에 트럼프 되고 트럼프한테 갑자기 얼마나 붙어서 잘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도지부수 수장도 되면서 이 150불, 200불짜리가 400불 넘어가면서 또 사람 열광했는데 그걸 또 반토막 내버려. 실제 트럼프 너무 착했던 것들이 붙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도지부수되고 유럽에서도 테슬라 불면등 벌이고 이런 게 정치적으로 수급적으로 흐름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후에 또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4년 동안 안 좋았던 테슬라를 좋게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11월 달 드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우리가 사이클이나 흐름들을 보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다 보는 이 팩터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저는 흐름들이 내년에 대중들 마케팅이든 체감할 수 있는 AI든 샘 알트만과 트럼프 정책과 그다음 일론 머스크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분명히 저는 내년 이런 버블, 붐업, 마케팅이 나올 거라 보고 뭐 선거든 자체전 IPO든 그런 흐름에서 트럼프, 머스크, 알트만을 특히 더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 법을 만들 수 있는 뭐 지금 당장은 산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서 미국 정리하고 자 우리나라는 뭐죠? 한 단계 레벨업 될 거예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항상 우린 사이클 탈 때 과거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2020년 그 거대한 유동성 앞에서 유동성을 좀 강조드렸잖아요. 유동성이 그때 제로금리야 유동성이야. 물론 지금은 제로금리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더 선별화되고 중소형주는 빼고 있습니다. 구조정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이 파동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끼리 파동도 얘기 드리지만 올랐다 조정 5파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한 파가 남았다니까요. 지금 조정이 12월달 출렁거리고 있는데 제가 본 파동상으로는 큰 것들 특히 삼전 한이 슈퍼반도체는 1월 달에 실적이 1월 중순에 나옵니다. 이제 그름상 그때까지 괜찮고 지금 못 올랐던 정책관계 코스닥 쪽이 어쨌든 12월 달 말이든 내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코스닥의 또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양쪽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파동을 지금 큰 파동 한 개 남은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방금 볼까요? 작년 말에 어떻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요때입니다. 작년 말에 요때인데 지금 별로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잖아요. 그때 2900 3전 전에 작년 7월 달에 야 3전 뭐 올라간다 하니스 간다 할 때 외국인들이 우장창 때리고 윈터 이즈 커밍 UBS 그렇게 때리고 급락하고 그때 뭐 고용 쇼크 나왔다 엔켈이 나왔다 그때 또 출렁거리고 뭐 중립 아니 그러다가 막판에
피날레는 계엄령까지 찍습니다. 외국인들이 39조를 때리고 계엄령까지 터지면서 2200, 300까지 나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했던 게 불과 작년 하반기 말입니다.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그렇게 하고 반도체 외국인 패대기 계엄령까지 나와서 피날레 만든 이후에 제가 2019년과 2020년 리마인드를 잡으면서 올해 초에 어떤 투심을 잘 잡아왔죠.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수익이 안 나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실제 손실 본분이 54%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12월달 조정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블 이상을 우리 포트, 우리끼리 하는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잘 들어왔죠. 정치 해석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그렇게 패대기 치다가 또 우리나라 롤코 만들면서 복귀를 했고요. 특히 7, 8호부터 슈퍼 반도체가 드디어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3전 더블 하이닉스가 3배 올랐고, 물론 변동인 하이닉스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가장 크게 봤던 게 뭐였죠? 새 정부 정책이 상법 개정, 내년부터 볼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관련해서 2차, 3차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의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내년도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코스닥 기대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이통이 그런 것처럼 야 코스피 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못 올랐는데 지금 다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코스닥을 키우기 위한 흐름들이 왜 코스피를 키워도 약간 분사되는데 코스닥에 개인들이 70% 80% 몰려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외국 가셨잖아요. 환율도 문제잖아요. 국민연금 땡겨온다 그러고 어떤 수를 다 써야 돼. 내년 6월달 지방선거도 있고 MSCI DM도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가 올해 7월달 6월달 아무도 안 보셨겠지만 그때가 바닥이었던 것처럼 코스닥 왔다 갔다 하고 수급 나눠져 있어도 코스닥을 보시란 거예요. 이번에 신고가 안 났죠. 또 출렁거렸지만 또 기회가 됩니다. 키워주는 가운데서 연기금 수급 얘기 드리고 우리는 물론 3전에 딴 것도 있지만 바이오와 로봇이 가장 크다. 그중 물론 선별해서 갖고 있는 종목도 몇 개 있죠. 그거를 섹터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내년의 정책과 함께 목표는 뭡니까? 외환 좀 편하게 해서 MSCI DN 관찰국 지정이 6월달 있어요. 6월 초에 지방선거 있어요. 트럼프 내년에 11월달 때문에 부원 만드는 미국 버블린도 보고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최고 좋았습니다. 다들 관가하시겠지만 그러면 벤치마크 초에 글로벌적 우리나라 비중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중이 좋고 국민연금에서 어쨌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나라 코스닥 정책이 꾸준히 나온다 보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 코스피처럼. 코스닥 볼까요? 자, 코스닥은 제가 개인들이 워낙 많고 롤콜 만들고 한 해 죽이고 한 해 살리고 이런 흐름들을 빅머니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클 얘기 드릴 건데 이 왔다 갔다 어떻게 맞춘다기보다는 우리 사이클 타시게 되면 남들 죽어랄 때 사고 좋아할 때 파는 그 사이클을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죽였다 살렸다를 2015년부터 다 하고 있는데 제가 특이한 거 아세요? 자, 보시면 제가 세로선이 있습니다. 세로선 있죠, 요거 꼬는 게 뭔지 아세요? 세로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사라라고 말씀드릴 때처럼 5일선, 60일선, 21선 이 격도가 그 배열이 정배열되는 거예요. 정배열되고 난 후에 시작을 제대로 합니다. 빅머리 다 본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차트 기술인데 그리고 나서 1년 올랐고 2017년도 이때 하고 나서 1년 올랐고 2020년도도 죽어라 코로나 이후에 또 하고 나서 1년 넘게 올랐습니다. 이 패턴이 올해 하반기 때 7월 달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저는 내년 최소한 1년을 보는 겁니다. 1년을. 앞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세계적인 다 봤지만 이런 흐름에서 신고가 아직 안 났단 말이에요. 안 났어요. 안 났고 2023년에 코스피는 이미 신고가 훨씬 많이 나 있지만 코스닥은 1060, 1000포인트가 1차적으로 천스닥포는 1차 목표일 뿐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950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든 1분기든 뭐 3전이나 코스피도 봐야 되겠지만 최소 1000까지 보는 게 코스닥의 가장 기본이야. 물론 거기에서 뭘 갖고 있느냐, 예전처럼 다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는 것만 가기 때문에 대장주, 주도주, 빅머니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흐름을 그런 이후에 얼마까지 보는 줄 아세요?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는 이제 4,500 정도 10% 이상을 보고 있지만 5,000까지 갈지 안 갈지 봐야 되겠지만 900 초반에서 10% 올라가잖아요. 그럼 레버리지는 2배 올라가 20%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00, 1300까지 봅니다. 이걸 왜 그런지 아실 거야. 이 바닥 보시면 아세요. 제가 말하는 더블 파도.
자, 그런 면에서 한번 흐름들을 물론 개인 수급 예전처럼 다 가는 게 아니라 사학개미는 나눠진 게 있지. 그렇다 하지만 사학개미 분이 지금 보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 특히 속슬 반도체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습성이 이제 오징어 매매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단타 많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 키워가시면 거기에서 대장주 갖고 계시면 충분히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도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다 봅니다. 더 흔들고 더 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점점 난이도 올라간다는 얘기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자, 방금 보셨던 파동상 투자가 난이도 되고 올해가 정말 많이 올랐지만 흔들고 더 좁은 가운데서 우리는 대장주로 계속 찾아가고 키워야 됩니다. 자, 올해 한번 보셨죠? 우리나라 국장의 코스피가 70%, 코스닥이 20%, 30% 올라도 손실범분이 54%다. 빠진 것만 자꾸 사고 약한 거 물타고 올라간 거 짧게 먹고 팔고 하니까 안 되시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계속 치면서 남들과 반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 제만 재밌나 본데. 자, 얼마 전에 또 코스닥 말고 서학개미 분들 있죠.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이 700만입니다. 700만이고 테슬라에서도 지분 1.8%, 1.9% 들고 계시다 그러는데 힘드셨던 분이 이제 내년에 테슬라도 조금씩 수익이 좀 나리라 저는 기대를 좀 하면서 요거 보시면 자, 서학개미 분들 있잖아요. 서학개미 분도 여전히 올해 들어서 계좌가 절반이 손실이래. 물론 미국장 2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샀다 팔았다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도 들고 있으면 손실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매를 많이 했던 흑화된 분들이 많고 자, 개인 투자자가 계좌당 손익이 올해 들어 50만 원 난 거예요. 평균적으로 700만 중에서 평균 수익이 50만 난 거니까 정말 미미한 거죠. 근데 보시면 특이한 건 뭐냐면 21년에 장이 좋았을 때 평균 200만 원씩 벌다가 22년에 바로 그 더블 이상 손실을 400만 원 내버려. 이 사이클을 못 맞추면 다 죽어납니다. 내년 이후 또 사이클 나온다 보는데 이렇게 올라갔지만 23, 24 올랐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들이 저는 내년도 이어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런 흐름에서 단타 치는 게 안 좋은 얘기를 꾸준하게 제가 드리는 거야.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뒤에 그림들은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자, 지금 항상 그렇죠. 서학개미다, 동학개미다, 뭐 환율이 더 어떻다 그러는데 2020년부터 그랬지만 21년 정말 안 좋았던 건 넘어가고 22년에 장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는데 제가 증권사 주식도 몇 개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빠져도 증권사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2008년에 장이 그렇게 급락하는 서프라임 왔었더라도 저도 그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증권사는 절대 손실 안 봐요. 특히 이제는 해외 주식 환전 수수료 일반적으로 하는 수수료보다 국내보다 서학개미 해외 쪽이 2배, 3배 더 많이 받습니다.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보시면 환율 잡으려고 이제 증권사 해외 마케팅을 줄인다 이런 것도 되게 비난 많이 하시던데 뭐 그걸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무리한 거라 보지만 그렇게 막 정책을 비난하고 상호 비난하는 거는 투자할 때 의미가 없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되면 제가 보는 어떤 시야를 전체로 봐야 되는데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했던 증권사 마케팅 수익률이 저는 좀 주는 게 맞다 봅니다. 너무 본인들이 돈 벌리기 위해서 계속 뭐 미국이 좋다, 장투하면 좋다, 한국은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증권사들이 만든 면도 분명히 있다 봅니다. 이번 우리나라 정책 보시면서 자, 우리나라 어떤 상법 개정이나 그런 미국에 대한 정책도 봐야 되겠지만 올해 들어서도 정부 정책이 정말 더 강력해지고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꼭 보셔야 되는 면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민생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특히 자영업자가 최대 위기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럴수록 또 내년 선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는 트럼프처럼 재정 정책과 포퓰리즘과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근데 그 돈으로 또 주식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맞다 봅니다. 그런 용돈처럼 주는 돈들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또 되리라 저는 봐요. 정책에 맞서지 마세요. 맞서지 마시고 정시 부양하는 게 이 정부의 어떤 정치적으로도 숭배인 것처럼 올해 들어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많이 땡겼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 게시판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한다. 맞죠? 신뢰가 있어야 되죠. 이런 롤코를 막 힘드시니까 다 떠나시고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꽤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현 정부는 이 정시의 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향후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체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 세부 내용들이 또 꾸준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자, 제가 보는 거는 뭐 다산다사. 사실 공급이 좀 문제거든. 쉽게도 들어오지만 또 빨리 나가게 상패도 규정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고 되게 좋아요. 기관 투자자가 4.5%다. 이거는 거래대금 비중으로 저는 뭐 지분도 얘기 드리지만 코스닥 480조, 뭐 450조 중에서 개인이 8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외국인 기관이 나눠먹고 있는 건데 그래도 다 따라보잖아. 외국인 뭐 사냐 파냐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왁왁 그러잖아요. 국민연금이 향후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이번에 제가 고터 같은 거 단타템 안 보는 것처럼 급등급락. 이번에 특이한 거는 업무 보고가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말도 많던데 뭐 저는 그냥 긍정점이 있다 봅니다. 오픈하는 부분이니까 딱 차트로 보여주시더라. 이 통이 이 종목의 전형적인 작전 타트입니다. 3부 토건 몇 년 전에 거 막 급등 상한가 추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작전적으로 보는 스타일을 봤을 때 막 급등한 거 보지 마시라는 얘기. 언제 정도 우장창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나중에 지나서 이런 작전주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포트상 큰 종목들, 시총 큰 것들, 큰 돈 들어온 위주로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빅수급 제이싱을 하고 있죠. 자, 환율 얘기 많던데 어쨌든 외국인의 상단을 막아야 되고 약간 뉴노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기금과 개인 투신까지 매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이클 얘기 드렸잖아요. 차트 좀 말씀드렸는데 자, 내년에 사이클 산타랠리가 연말 연초까지는 온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 우리나라 6월 초에 지방선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유동성에 대한 설명 많이 드리겠지만 정치 선안정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미장은 거들 뿐, 우리 참고를 매일 보지만 미장 기본으로 보고 물론 그 중에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파트로 저희는 매일매일 얘기 드리고요. 아주 국장 탄력 국장에서 선별되게 우리 종목까지는 파트 2 멤버십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얘기 드리지만 제가 12시간 봐요. 그 매일 12시간 보는데 그거를 이제 1일 시황으로 20분 내에 mam지에 투자하시면 제 이런 노력과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 주로 한번 얘기 드리면 자, 코스닥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산타를 얘기 드렸지만 자, 방금 얘기 드렸던 게 이 사이클상.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네가 볼 때 정배열돼서 올라가고 이 끝날 때를 잘 맞춰야 되잖아. 물론 저희 보면서 시장 체시하겠지만 2015년에 끝났던 건 뭐죠? 2015년에 끝났을 때는 유로비기, 그다음 메르스, 우리나라 삼성병원 이정막 사고했던 기억나실 텐데 그런 글로벌적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다음 중국에 워낙 위안화가 난리 났거든. 그런 국제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2017년에는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1기였는데 잘 가다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가 갑자기 되도 않은 중국에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 트럼프에 대한 정책.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가 유동성이 역대로 불렸죠. 역대로 불렸는데 이건 아주 긴 파동이었어요. 긴 파동이 코스피를 먼저 봤지만 이 파동 내에서 충분히 그때는 잡아올릴 수 있었고 뭐 미국의 빅테크가 M7이 가치주의자, 성장주의자, 드림컴퓨터, PDR 얘기했던 아주 버블이 아주 나이브하게 났어요. 지금 그때보다 많이 영악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러면 그때 시장 흐름 꺾일 때 잡혔고 자, 2023년에 꺾였던 건 뭐죠? 2차전지 피날레 2023년 7월 달에 에코프로 150만 원 갔을 때 자, 보세요. 이 보면 우리가 맨날 시장 체이싱하고 시작도 볼 수 있지만 마지막 끝자락도 저희처럼 매일매일 공부한 시장을 면밀히 보다 보면 끝자락도 어느 정도 분위기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상 성장, 어닝, 정책, 미국 싸가지 기준상 당장의 유동성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새로운 뭐 블랙스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에서 코스닥의 흐름들을 코스피 따라가는 지금 코스피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 제가 코스피만 갔던 3점만 갔던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약간 수급들이 스타트게임이나 딴 데로 나눠진 코스닥 수급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따라가는 코스닥 차례를 보는 게 맞다 저는 보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이 정배열된 이후에 꼭지를 맞는 흐름도 충분히 우리 시장 체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233, 740까지 얘기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 슈퍼반도체 왜 우리나라 못 올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외국인 수급 매일 얘기 드리고 오랫동안 보시면 외국인들 누르고 있네. 뭐 그냥 박스 만드는 값네. 선물 옵션 코스피 다 봐야 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슈퍼반도체 3전 한익이 정말 좋고 우리는 기존 3전 보고 있지만
변동환익은 외국인의 53.3% 지분율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참고로 다 보는 얘기 드리고 있죠. 아마 제 볼 때는 11월, 12월, 1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1월 달부터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반도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빅바이오가 4년 만에 초 레벨업 돼서 돌아왔다. 이 그림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좀 일단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에러가 나옵니다. 저 인형 들고 있던 요번에 또 바닥을 살짝 잡았던 이 알테오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보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보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비만 대전에 우린 비만주를 2개 정도 집중해서 보고 있죠. 올릭스 수익 많이 나 있고, 이제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원기업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도 이번에 넘어갔죠. 이 타기에 안 보셨던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바이오 패권입니다. 이 생물보안법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상온의 흐름들이 좋을 거라 보고,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나왔던 부분에 이제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돌던데 여기에 우리 종목들이 다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미리 선반영되고 올라가게 되면 헬스케어 전에 저는 좀 전으로 파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로봇입니다. 로봇은 23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 다음에 클로봇,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갈 때마다 우리 더블 파동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23년,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초, 근데 이번 테마였죠. 왜? 수익이 못 나니까. 계속 테마입니다.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 내년에 유동성 미국도 얘기 드렸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에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황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는 제대로 구체화되기에는 28, 29년까지 보고 있지만 테마로 사이클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중요하다 했잖아. 현대차 같은 거 봤을 때, 자, 이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휴머노이드, 특히 중국이 워낙 좋고 공급 과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빅수급 제이싱하면서 신고가 나는 흐름을 좋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CS, CS에서도 로봇 관련 기술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 신고가 나면서 수익 날 때는 저는 익절을 할 거란 말씀 드릴게요. 50% 더블 파동. 자, 올해 5월달 APR을 사서 지금 160%, 200%까지 보고 있는데 절반 이상 팔았습니다. 절반 이상 판다 말씀드리고, 엔터가 지금 잘 바닥 받치고 있다가 사이클 돌고 있죠. 그런 흐름에서 대장주만 계속 갖고 있는, 비중 줄여놨지만 익절하고 있는 한류도 들고 있습니다. 자, 성장 배당주를 제가 8월 말 9월 초에 현대차 유비를 은퇴 친구 얘기 드렸고, 이번에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미국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 비슷한 가격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 키울 수도 있고요. 올해 26일 날이 배당락입니다. 그때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 우리 포트 딱 3개, 4개 분산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혹시나 내년에 봤을 때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 돌고 있긴 하지만 괜찮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 지금은 빵도 괜찮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보수적인 분들은 10%까지 현금 비중 갖고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은 지금은 중국 주식에 공격을 하시고 AI 버블이 엄청나게 커지고 난 다음에 하면 현금 비중을 내년에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일정들을 다 적어놨어요. 자, 미국도 연말 되면서 윈도우 드레싱, 포트 재정비는 뭐냐면 결국은 좋은 거를 더 가게 하고 안 좋은 거는 손절을 치는 겁니다. 포트든 그렇게 해요. 큰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싼 거를 막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들을 남기고 약한 거는 줄이는 강강약약 측면을 봐주시고, 자, 우리는 연말 연초 산타랠리 주식 정말 선별해서 얘기를 매일매일 드릴게요. 자, 중국 전인대 같은 거 내년에 중국 관심을 좀 더 가진다는 사이클 얘기 드렸고, 자, 미국의 지표들 나오고 있으니까 뭐 GDP 성장률, ADP, 고용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자, 일본 BOE가 잘 넘어간 이후에 수요일 날은 의사랑 나옵니다. 자, 25일은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그때는 다 휴장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26일 날은 한국 배당주입니다. 자, 배당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이제 주말 방송과 이벤트,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25년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는 4년차 우리 채널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항상 드리고 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요. 내년 5년차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투자했던 매매를 뭐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올해 들어 매매했던 현황을 빅스윙 수백억 난 흐름을 수익률 100% 이상 전체 보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좀 할 거고, 자 제가 봤어요. 근데 올해 제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한 36% 늘셨습니다. 올해 초에 1,100 분이었던 2,000 지금 300분까지 되잖아요. 상당히 많이 늘셨고, 자 특히 멤버십이 더 많이 늘었어요. 자, 올해 초에 그 멤버십 구독률 제가 더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보다 거의 69% 70% 가까이 멤버십이 증가하셨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출렁거리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 빅스윙 채널을 많이 퍼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 이벤트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주간이든 주말이든 댓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좋은 댓글 아니에요. 봐보니까 이런 면이 좋더라, 이런 면이 좀 보완해야 되더라, 이런 진심 어린 솔직한 댓글을 진짜 바라고요. 다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제가 저한테 생일 선물 보내주신 분들은 다 드릴 거야. 그거는 제가 당연히 드릴 거고, 그분 나머지 주간 댓글 선정해서 5만원권 선물을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그 나름 저한테는 좀 큰 돈이지만 물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 정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이벤트를 이번 주간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꾸준하게 돈 버는 이 사이클 잘 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남돈이라기보다는 어떤 금융공부 사이클 공부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소수 정예로 함께 발전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그런 감사드리고, 주식과 인생을 제가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사이클 위에 갔을 때 오히려 겸손하고 떨어졌을 때 더 기운 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저도 깡통을 워낙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4년 5년 우리와 함께 계속 10년 대회까지 여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투자 펠로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댓글 다음 주 주말 방송과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쉬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